우리나라 그 3대 여신이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 이렇게 3명이 우리나라 3대 미녀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3대 미녀 되게 웃긴 게 뭐가 이쁜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3명이 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난 송혜교가 뭐가 이쁘다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 라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도 남자의 성형 가성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에 여자는 그냥 닥치고 성형을 하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그게 남자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잘생기면 좋겠지만 성형에 드릴 리소스를 다른 데에 투자해서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올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남자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성형한 남자를 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성형한 남자를 보면요 안 해도 되는 애들이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 근데 여자들은 못생겼건 평타건 예쁘건 다 얼굴에 손을 대거든요. 예쁘면은 뭐 여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만 손보면은 완벽할 것 같아서 손을 대고요, 평타면은 평범해서 손을 대고요, 못생기면 못생겨서 손을 댑니다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나 못생긴 애들은 성형을 할 생각을 안 해. 못생긴 애들은 오히려 그냥 외모에 대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히려 조금 약간 기생오라비 타입의 약간 좀 잘생긴 애들이 오히려 이제 성형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조금 더 이렇게 손을 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끼리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잘생긴 애들은 계속 성형하고 뿌띠 성형하고 피부 관리 받고 이러는데 진짜 개 빠놓은 애들은 계속 빠진 상태로만 살아. 그러면서 이런 비슷한 소리를 해요. 성형에 드릴 리소스를 남자는 다른 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온다. 외모 관리하는 기생오라비 들은 실속이 없다 이를 하는데, 일단은 그 외모가 그래도 정상인의 범주는 들어가야 본인의 그 리소스를 다른 데 투입한 그 실속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조차도 안 올 정도로 관리를 안 해.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인 거야 남자들이. 그리고 존모실수록 남자들은 성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남자도 성형을 해야, 그러니까 보통 연애 고민 상담을 할 때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을까요? 여자랑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아요 하는 그런 것들은요 대부분 성형을 하면 고쳐집니다. 성형을 하면 내가 자신감이 되게 뿜뿜해가지고 여자랑 말을 잘하게 되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자의 리액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핑퐁이 달라져. 내가 관리를 하고 뭔가 성형을 하고 옷도 잘 입고 뭐 몸도 키우고 이래서 여자를 만나면은 말이 잘 이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여자가 역질문을 해. 역질문을 하고 막 자꾸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핑퐁이 잘 되는 거고, 근데 대화가 계속 끊기는 거는 사실 본인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대화의 기본적인 틀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소재를 몇 개를 던져봤는데 대화가 안 이어진다면은 그거는 그냥 호감의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여자가 안 이어가려고 하면은 안 이어가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인류 MC들 막 말 진짜 잘하는 분들도 자기한테 완전히 비호감인 사람 앞에서 앉혀놓으면은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대화도 어느 정도 티키타카가 돼야 뭔가를 하는 건데, 여자 쪽에서 그냥 네 아니오로만 계속 대답을 해버리면은 이거 그냥 말의 신, 화술의 신이 와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쇼츠로 올린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만약에라는 주제로 여자랑 대화를 하면 좋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한테 너는 만약에 무인도에 떨어지면은 뭐뭐뭐를 갖고 갈 거야? 라고 물었는데 여자가 그냥 듣더니 그럴 일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든 이어갈 수는 있겠지. 되게 현실주의자신가 보다 하면서 막 이어가질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도 성형하면 좋습니다. 본인이 진짜 누가 봐도 못생겼다 그러면 성형하는 거 전 추천합니다 남자도. 근데 중요한 건 남자도 이제 여자랑 마찬가지로 티가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꼭 못생긴 남자들이 그냥 뭐 저도 못생겼지만 못생긴 남자들이 이제 관리 하나도 안 하면서 뭐 성형 얘기라도 꺼내면은 여자들은 성형한 남자 극혐한데 막 하면서 막 남자는 능력이지 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리고 항상 그러면서 차에만 관심 엄청 많이 갖고 차는 진짜로 굴러가기만 하면 돼요. 진짜 X 같은 그 김치녀를 바라는 게 아니면은 본인이 조금 진짜 살면서 잘생겼다는 소리, 아니면은 훈남이라는 소리, 그래 잘생겼다까지는 넘어갔고 본인이 살면서 훈남이다 소리 또 한 번도 못 들어본 분이라면은 성형 남성분이라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결혼 전까지 뚜벅이 괜찮겠죠? 결혼 전까지 뚜벅이신 분들 많아요. 근데 남자가 코나 눈 하면 싫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티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티나게 하면
어디 그 강남 성계 언니들 한 그런 성형외과 가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돈 들인다고 해가지고 확확 티가 나야 돼 이런, 그러니까 못생긴 분들은 내가 이거를 해서 잘생겨져야겠다라는 목표를 갖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거를 해서 정상인이 돼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면은, 여성분들도 이거는 마찬가지야. 왜 내가 성괴가 되고 왜 티가 나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거를 해서 코가 존나 막 콧구멍밖에 없는 사람이, 주먹코인 사람이 조인성 코를 만들려고 하니까 코에 분필을 넣게 되고 성괴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주먹코에다가 이제 콧구멍 이제 그 돼지 플러그 같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정상인의 코로만 내가 돼야겠다라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이제 그거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섭님, 근데 존예의 기준이 주관적인가요? 객관적인가요? 객관적이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야. 옛날 제 또래 때만 해도 우리나라 그 3대 여신이 태희, 해교, 지연이었어요. 아, 옛날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싫은가? 아무튼 이제 제가 20대 때만 해도 태희, 해교, 지연이 김태희, 송혜교, 전지연 이렇게 3명이 우리나라 3대 미녀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3대 미녀 되게 웃긴 게, 뭐가 이쁜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3명이 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난 송혜교가 뭐가 이쁘다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 라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도 송혜교가 예쁘다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심지어 전지현이 자기 타입이 아닌 남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지현은 뭐가 예쁘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남자들도 전지현이 객관적으로 예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 그건 맞잖아. 어떻게 태희, 해교, 지연을 못생겼다고 그건 미친놈이지. 그건 억까죠, 억까. 근데 내 취향은 아니다 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송혜교는 지금도 이해 안 가요. 예쁘긴 해도 연예인 중에 최상급은 아닌 것 같은데. 그니까 이게 사람 취향이 진짜 웃긴 거야. 저는 태희, 해교, 지연 중에 송혜교님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슬기님이 보고 계셔요. 조만간 복싱장에서 두 분 싸우실 듯. 아니, 슬기보다 예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 눈에는 저희 와이프가 제일 예쁘죠. 근데 그 셋 중에 말하는 거예요. 그 3명 중에. 그러니까 3분 다 예쁜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3명 중에 순위를 매기면 저는 태희, 해교, 지연 중에 해교, 태희, 지연이야. 제 기준은.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이제 긴 생머리 좋아하고 이러는 분들은 이제 전지현을 1위로 꼽는 경우도 많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취향의 영역이어가지고. 근데 그들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못생겼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현실 파악해야죠. 송혜교님은 못 이기죠. 아니에요, 제 눈에는 저희 와이프가 제일 예쁩니다. 아, 내일 아침 반찬 달라지는 거 아니야? 태희, 해교, 지연 나이 들고 보니 전지현이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어릴 때 남자들이 전지현 그 머리, 그러니까 어린 남자들이 이제 생머리 같은 거 되게 좋았잖아요. 찰랑찰랑 그 긴 생머리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전지현 과거 그 이미지에 대한 그 로망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타입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 해석일 뿐이에요, 이거는. 아니다, 근데 전지현 님이 키도 크시죠? 아, 맞네. 그러면은 나이 들고 보니 전지현인 거는 맞구나. 나이 들수록 남자들이 키를 안 보는 남자들도 키를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어땠었냐면, 저는 어릴 때 키를 봤다가 20대 때는 키를 아예 안 봤어요. 근데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되니까 아, 그래도 키가 어느 정도 있기는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타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준은 계속 바뀌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젠 리섭님 채널에서 성형 채널에 나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진짜 별소리를 다 하죠. 이섭님 살면서 여자한테 잘생겼다는 소리 몇 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유튜브 하기 전에. 이거야 뭐 셀 수 없죠. 아니, 근데 이게 자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생겼다는 말에 되게 후회해요. 기본적으로 그냥 눈, 코, 입만 달려있으면 다 잘생겼다고 해줍니다. 그래서 잘생겼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자기 관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다 잘생겼다고 해줘요. 진짜 웬만하면. 약간 인사 같은 거야. 안녕하세요 같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 잘생기셨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잘생겼단 말 오히려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잘생겼단 말 많이 해주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도 예쁘다는 말 많이 해주잖아요. 마치 예쁘다는 말도 후하죠.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여자친구가 공부 등으로 너무 바빠서였습니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회, 알바 등 빈 시간이 생기면 항상 집착적으로 무언가를 채워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서 사귄 것이었는데, 돌이켜보니 그 친구와 제대로 마음 놓고 데이트를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쁜 여자친구와는 헤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 그쵸, 헤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헤어지는 게 맞는 게 뭐냐면은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까놓고 말하면, 이거 거의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똑같이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연자분이 차은우였어도 여자친구가 그렇게 바빴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지금은 제 여자친구라면 그랬을 겁니다 라고 하실 테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미친듯이 사랑하고 정말로 진짜 얘 없으면 사람 마음이 똑같거든요. 진짜 어떤 사람한테 미친듯이 빠지면은 내가 학생의 알바 있단 것보다 그냥 그 사람만 보고 싶어. 이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만 보고 싶고 그냥 알바 하나 더. 빈 시간이 생기면 항상 집착적으로 무언가를 채워놓는 것 같다고 했죠, 여자친구가. 빈 시간이 생기면 집착적으로 남자친구 만나는 거를 채워놓는다니까요.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막 미쳐버리겠으면은 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뭐 얘한테 뭐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얘 말 한마디에 자꾸 내 살을 애는 것 같은 서운함이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야. 별것도 아닌 말에 자꾸 의미부여를 하게 되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바쁜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가 아니라 저보다 안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가 사실은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한테 뭔가 서운하고 뭔가 어떻게 이 남성분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이 남자한테 서운하고 어쩌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연예인이었어도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었어도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소홀하게 대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마음 정리가 쉬워요.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그냥 남자친구가 나한테 서운하게 대하고 그러면 내가 카리나였어도 이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돼 있을까? 내가 카리나였어도 이 남자친구가 항상 나한테 바쁘다고 했을까? 항상 친구들이 더 먼저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은 뻔해요. 뻔하게 나옵니다. 근데 보통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 방어기질 때문에. 안녕하세요 리섭님. 리섭님의 영상을 좋아하는 23살 남자입니다.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저는 예전부터 부모님과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상당히 절약적이셨습니다. 물론 절약적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잠실에 살게 됐고 막 쓰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너무 절약적이셔서 옷도 옛날 옷으로 촌스럽게 입고 친구들끼리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얘기를 할 때 저는 폰이 없어서 끼지도 못해서 뭔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멀어져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사달라고 하면 부모님께서는 네가 나가서 돈 벌어서 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게임과 고기 불판을 닦으며 돈을 벌어서 샀는데 부모님께서는 네가 냐? 네 나이에 무슨 돈을 버냐?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당시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런 일이 꽤 자주 생겼고 수위도 세져서 나중에는 위축이 돼서 고등학교 때에는 대인기피증에 아예 말을 안 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제 키가 176이었는데 몸무게가 48kg이었습니다. 고2 마지막 때 담임선생님께서 친구들끼리 서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라고 했을 때 여자애들이 와, 나 쟤 말하는 거 처음 봐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을 안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약간 불면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심해져서 불면증 약과 정신과 약을 부모님 몰래 먹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숨겨서 갔다가 나중에 면제 판정을 받았고 나와서는 이러다가 내 인생 조지겠다, 저런 걸로 잡생각 나서 잠도 못 자고 할 바에 다른 거에 시선을 뺏기도록 진짜 미친듯이 살아보자 해서 수능 공부를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현재 인서울 공대에 재학 중이고 부모님과도 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서로 사이가 많이 호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해는 해도 원망은 사라지지 않네요.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할 때는 저런 생각이나 부모님의 원망 생각이 덜 나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학교에 가서도 예전과 저의 마인드가 다를 게 없어서 대학 친구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자기 전이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좀 더 강하게 나갈 걸 왜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이해를 못 해줬을까 라는 생각이 나서 미치겠습니다. 리섭님도 중학교 때부터 일을 해서 그런 게 뭐 어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정말 힘이 드네요. 리섭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각이 안 나도록 빡세게 살기에는 항상 빡세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알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미쳐버리고 이제 부모님이 더 원망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나한테 이거를 못 해주는 것보다 우리 집에서는 이 정도를 나한테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줄 때가 정말 사람 이게 돌아버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멤버십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린 시절에 저는 나이키 운동화가 너무 신고 싶었어. 그래서 아빠한테 나이키 운동화를 정말 많이 사다 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그런 거는 필요 없대. 나이키 운동화가 네가 왜 필요하니? 시장 가면은 10,000원이면은 운동화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대체 왜 신어야 되냐고 아빠를 설득해 보라는 거야. 왜 신어야 되는지. 근데 중딩이 어른이랑 토론을 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설득을 되게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더 돌아버리겠는 거는 내 나이키 신발이 그때 내가 미친듯이 갖고 싶었던 게 70,000원인가 그랬어. 근데 아빠는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막 70,000원 80,000원씩 막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돌아버리겠는 거지. 아니 아들 신발 그거 70,000원짜리는 못 사주면서 왜 자기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는 왜 7, 8만원씩 왜 쓰는 거야. 나는 이 생각 때문에 어릴 때 진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릴 때 진짜 아빠가 너무 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도 항상 괘씸해. 너무 괘씸한 거야. 그래서 약간 이 느낌이 뭔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근데 저를 엄청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길러 주셨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이게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학창시절에 꾸며본 적이 없었던 거야. 주변에 꾸미는 친구들도 없었던 거고. 근데 저는 학창시절부터 꾸미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이키 신발을 꼭 신어야 됐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걸 아예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서 이제 학생이 무슨 그런 비싼 신발을 신어 하면서 이제 신발을 안 사주셨던 거죠.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1, 2만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다녔었고, 만약에 그 1, 2만원짜리 운동화를 본인은 안 신는데 아들한테만 신겼으면 그거는 정말 막상이긴 한 건데, 저희 부모님도 실제로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지금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불행해진다고 밖에, 그러니까 가진 것에 만족을 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좀 캐캐묵은 답변, 그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는 답변 해주는 거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무슨 세바시에 나올 법한 조언, 저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키 176이 소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진짜 흑수저 친한 동생이 있어요. 진짜 흑수저 친한 동생이 있는데 키가 188이에요. 그 흑수저 동생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키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부모님한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거를 찾아야 돼. 여기 질문의 답이 있잖아. 물론 절약적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잠실에 살게 됐고 막 쓰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건지를 아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평생 짐덩이인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무슨 SNS나 드라마 같은 것만 보면은 뭐 금수저 재벌집, 결혼할 때 전셋집 뭐 몇 억짜리 해주는 것만 막 보여서 그렇지, 그게 현실은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노후에 짐덩이만 안 돼도 그렇지만 않아도 좋겠다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널렸습니다. 그 정도면은 부모님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만난 거예요, 진짜. 잠실에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러면은 부모님 재산이 나중에 누가 물려받겠습니까? 본인이 물려받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부러운데 나는? 정말 잘 태어난 거야. 나보다 키도 크지, 부모님이 돈도 많지. 그렇다고 제가 뭐 저희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희 부모님 잘 만나서 저도 이렇게 말 잘하게 태어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정말 감사한 환경이다. 얼마나 행복해. 잠실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아무리 절약을 하고 뭐 자시고 해도.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럴 수 있어. 어린 마음에 뭐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해도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 20살 넘었으면은 어른이고, 그래 인서울 공대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잖아요. 인서울 공대 갈 지능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예요. 공부 머리도 타고 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본인이 받은 걸 생각하세요. 부모님한테 받은 걸 생각하시고, 주변에 흑수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그렇게 나중에 다 아껴서 그게 다 진짜 본인한테 온다니까. 본인한테 오지 누구한테 오겠어요. 그게 부모님이 정말 진짜 갑자기 죽기 직전에 갑자기 뭐 어떻게 되셔가지고 갑자기 유언으로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는 유류분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다 해가지고 그 유산을 내가 어느 정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하나도 안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맞는 거야 지금. 아무튼 간에 그 정도면은 부모님 정말 잘 만난 겁니다. 잠실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나중에 짐도 안 되고 키가 178에다가 인서울 공대까지 갈 정도의 그 지능을 가진 분이면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불행한 거 아닙니다.